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방금 마감한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이어집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한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돌파구, 해결책, 또 해법까지도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엔 우리 멘토님과 함께하는 투자 강의 시간까지 마련돼 있죠.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 50분 동안 말끔하게 해결하시고요. 다채롭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까지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월 25일 목요일장 시장은 어땠는지 점검부터 시작해보시죠.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국내 반도체주들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반도체 관련 섹터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대를 찍었고 SK하이닉스가 10만 원 선에 올라간 것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감개가 무량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장중 내림세를 걸었습니다. 계속되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과 연준 의원들의 엇갈리는 금리 인상 의견이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감 지수 바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는 전일 대비 0.50% 빠진 2,554.69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개인만이 매수세를 이끌어갔습니다. 전일 대비 0.9% 하락한 847.7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멘토님 소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텐데요. 차트의 신, 바로 차트이스트 김진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은 그럼 어떠한 분이시냐? 차트이스트 필명 그대로요. 돈의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파악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미래까지도 예측해 주시는 분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대표님의 주특기 바로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선견지명입니다. 이 선견지명 그대로요. 또 돈이 몰리는 곳, 즉 수급이 쏠리는 곳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캐치해서 그런 수급이 쏠리는 상승 탄력 강한 종목들만을 셀렉해 주십니다. 그동안 과연 어떠한 종목들을 셀렉해 주셨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 계신 분들은 상한가만 무려 8개 선별해 주셨는데요. 게다가 대표님이 짚어주시기만 하면 이와 같은 강한 상승 탄력을 뿜어내줍니다. 이러한 상승 탄력뿐만 아니죠. 대표님의 또 다른 주특기 당일 공략, 당일 상한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타이틀 그대로입니다. 투자의 정글 방송이 시작된 지난 12월부터 해서요. 오늘만 해도 클라우드에어, C랩까지 두 종목 또 상한가를 진입한 두 종목 추가로 더해주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누적 상한가 종목들의 수는 총합 누적 108종목이 됐습니다. 한 종목도 경험해볼까 말까 한 상한가가 이렇게 일상이 되게 하는 수익의 매직, 우리 대표님과 함께하면 일상이 될 수가 있겠죠. 더구나 주목해볼 점은 이러한 공략 종목들이 이틀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공략해 주신 게 아니라 바로 타이틀 그대로 당일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이 바로 상한가로 진입한다는 점이겠죠. 여러분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혜택, 이 답은 바로 노란톡방 안에 들어있는데요. 지금부턴 김진영 대표님의 노란톡방 입장 방법 차근차근 소개해드릴게요. 하단에도 나가고 있고 좌측에도 QR코드 띄워드렸습니다.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지금 들어오셔도 좋고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내 종목의 차트 상태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지금부턴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신 다음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 내용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시간이고요. 일주일에 딱 2번만 만나뵐 수가 있는 분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다음 주까지 또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서둘러서 이 기회 꼭 잡으셔서 여러분의 아픈 고민도 해결하시고 또 노란톡방 안에서 못다한 내용까지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투자의 정글도 또 힘차게 시작해봐야겠죠. 렛츠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장 시작할 때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기분이 좋았었는데 장 마감하면서 종목들이 빠진 아이들이 대단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갭상승 출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 마감했을 때 음봉으로 마감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달 전부터 혹은 두 달 전부터 정확한 시점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시점에 말씀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지금 시장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 매도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시장에 대해 한 번 더 점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거든요. 제가 필명 차티스라는 필명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회사에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 않고요. 오로지 제가 가치를 논하고 있는 것은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자, 아파트가 이렇게 집이 한 채가 아파트가 있다 한번 가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가격을 우리 시청자님 다 주택이나 아파트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살고 있는 이 집은요. 이 집은 어떻습니까? 항상 똑같은 그 자리에 있어요. 이 집 자체는. 이 집 자체가 어디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하늘로 솟구치거나 땅으로 꺼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난 2021년도 주택 가격, 2022년도의 주택 가격, 그리고 현재 2023년도의 주택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집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21년이었느냐, 22년이었냐, 혹은 23년이었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가격 자체가 지난 2021년, 2022년 때 어땠어요? 주가란다. 네, 가격에 부동산 가격이 어땠습니까? 더블 이상이 가지 않습니까? 100% 이상의 상승을 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갔어요. 2021년, 22년 초까지 해가지고요. 그런데 2022년부터 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떨어질 시간입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현재 주가의 움직임 부동산의 가격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고점 대비 30%에서 40% 어떤 시기로 하락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요. 자, 집이라고 하는 거, 혹은 회사라고 하는 거,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간에 따라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장에서의 가치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론 회사 자체도 잘 굴러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이 집도 관리가 잘 되고 유지 보수가 잘 돼야 되겠죠. 무너지면 안 되니까. 자, 이건 기본적인 거거든요. 어떠한 부동산, 어떠한 집, 어떠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임직원들이 1년 365일 주구장창 어떻게 합니까?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본질 자체를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유지 관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 좋아지게끔 노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본질은 똑같은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상품들의 가치, 이 아이들의 실제 가격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격은 어때요? 타이밍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가격을 정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회사의 본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시간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늘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시간의 가치. 시간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회사지만 어떻다? 가격 자체는 다르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 인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가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흐름을 갖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불패 많이 말씀들 하시죠. 어떻습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근데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망하지 않고 국가 경제가 망하지 않으려면 규모의 경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상승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자, 하지만 이렇게 상승하는데 자, 하루 자고 나면 다음 날도 올라가고 그 다음 날도 올라가고 그 다음 날도 올라가고 오르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참 편안하겠죠. 근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냥 가지 않고 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국가 경제가 망하지 않으려면 회사의 규모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데 그냥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어디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아, 오르는 영역을 매도하고 오르는 영역을 매도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시점의 주가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잣대가 필요한 거죠. 그게 기술적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티스라고 하는 필명을 쓰는 이유 또한 이러한 시간에 대한 가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차트 분석을 한다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차트가 중요하다는 걸 한번 좀 재인식을 하시고 아, 차트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앞으로 더 막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관점 놓고 봤었을 때 제가 차트를 표시하는데 지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07년도, 네, 2007년도, 2008년도, 예,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예, 리먼브러더스 사태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게 2007년에서 8년까지의 이 주가의 움직임이 대단히 어려웠던 거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경제 주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10년 주기 사이클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10년 주기로. 과거에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1997년, 1998년 때 뭐 있었죠? 예, IMF 금융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2007년, 2008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리먼브러더스 사태. 그죠? 그 다음에 2017년, 18년에 생겨야 되는데 살짝 비껴가는 뭔가 없었었어요. 그런데 울고 싶은 아이 옆에서 톡 건드려 준 거야. 그때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죠. 이해하시죠? 이런 주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결과를 좀 놓고 본다면은 지난 2007년도, 8년도에 주가의 하락 움직임, 그리고 2019년 이때 2019년에서 2020년 3월 달까지 해가지고 주가 하락한 영역을 동일한 영역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그 전에 주가의 움직임을 놓고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 지난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상승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올라왔어요. 고가를 형성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훅 떨어졌어요. 그리고 야, 이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옵니다. 2009년, 10년 사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요. 여기 저점에서 여러분들 여기 고가까지 올라온 상승률 자체가 몇 퍼센트냐면 자그만치 250%가 상승을 합니다. 이때요. 그런데 유사성이 그대로 보인다는 얘기죠. 지난 2020년 3월, 2020년 3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17년 고점을 찍고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치죠. 이건 뭐 글로벌하게 다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2020년 3월을 딱 기점을 잡고서 주가 저점 찍어주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무지막지하게 상승을 합니다. 엄청난 상승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때의 상승과 지금 2020년, 2021년도의 상승을 놓고 딱 이렇게 비교가 되면 이번에 상승률은요 230% 상승을 합니다.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상승을 하게 되죠. 시대의 흐름이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재밌는 건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언제? 자, 2011년도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2021년 6월 달을 기점으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는 또 어떤 룰이 있었냐면요. 실질적으로 이때 하락한 폭에 대해서 되돌림 포인트가 어디까지? 61.8%까지 주가가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2020년 3월부터 상승한 부분에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멈췄느냐? 마찬가지로 2017년 고점에서 20년 3월까지 떨어진 폭에 대해 가지고 몇 퍼센트? 61.8%에 해당되는 포인트 자리에서 작년 12월 달에 저점을 정확하게 찍어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그 과거 역사를 놓고 봤었을 때 이 10년 주기 사이클의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적용해서 우리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주가는 여러분들 과거의 움직임을 가지고 그리고 현재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 그리고 이 두 개를 플러스해서 무엇이 나와요? 미래가 나옵니다. 미래가 나와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우리 미래를 예측해 봅시다. 자, 이거는 뭐 지나온 과정이니까 그래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근데 미래는 어떻을까요? 미래는 과거의 차트를 보면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거 차트를 보겠습니다. 언제일까요? 이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2012년부터 주가는 이때부터 5년 동안 2012년부터 17년 동안 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가는 하락 상승 반복하면서 그냥 박스권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올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 5년간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23, 24, 25, 26, 27 5년 동안은 주가의 움직임이 보시는 것처럼 상승 조정을 반복하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차트 분석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분석들이 여러분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요.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 종목을 말씀드리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종목을 찝어내는 거예요. 오늘 또 노란톡방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공개방송 창 자체에 차트와 현재 이 시간에 우리가 매매할 종목이 딱딱딱딱딱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그걸 제가 9시 4분경에 노란톡방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노란톡방의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9시 1분 지나서 했습니다. 네.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급등주 당일 매매. 네, 급등주 당일 매매 9시에 검색되는 것들이에요. 9시 딱 장이 시작하자마자 어떤 종목이 떴습니까? 세 종목이 뜹니다. 자, 아이크래프트, C랩, 클라우드예요. 이렇게 세 종목이 떠요. 보시나요? 그러니까 공개방송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조건 검색 실시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매매하면 좋을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 톡톡톡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걸 제가 노란톡방에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캡처해서 올려드렸어요. 노란톡방에 계신데 혹시 공개방송 들으지 못하신 분들 해 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이 대단 실시간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주가의 움직임은 또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표님 이 종목 샀는데 나 손실 봤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차트 보면 설명 드릴 텐데 자, 이렇듯 이러한 종목들 당일 추천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시청자분들께.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앞서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은 바로 차트에 있다라는 거죠. 차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제가 시장 분석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주가 움직임이 크게 뭐가 없을 것 같다. 여러분들 왜 이 자리가 나오냐? 여기를 이렇게 한번 제가 확대해 볼게요. 이게 지난 2007년부터 2014년 움직임인데요. 자,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고점 라인에 수평선 라인을 딱 놓고 보면 과거 차트를 보게 되면 언제예요? 이게 바로 2007년도의 최고점 라인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게 과거의 모양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그대로 쉬프팅을 해서 현재 타이밍을 딱 가보겠습니다. 현재 타이밍을. 자, 이렇게 간 거예요. 아직 오른쪽은 여러분들 아직 보이지 않으시는 거죠? 아직 오른쪽 향후 5년에 대한 움직임이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죠? 아직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 선을 이렇게 그어드릴 거예요. 언제? 2017년도 고점 라인에다가 선을 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고점에 대한 부분이 저항 두들겨 맞고 있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이 되는 이러한 박수권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차트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께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드렸던 종목을 놓고 본다면 자, 아이크래프트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아침에 딱 올라왔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오늘 시가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종가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오늘 종가로 놓고 본다면은 또 기회가 되는 자리예요. 오늘 오전 장 시작하자마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상한가 아침에 장 출발하자마자 검색에 올라오고 상한가까지 갔다 옵니다. 그런데 상한가를 갖고 간 다음에 주가 쭉 하락하죠. 자, 여러분들 이 종목도 보면요. 참 매매할 구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주는 하락을 합니다. 어디가 지지가 돼요? 오늘 갭상승 시가가 지지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가 자, 이렇게 보면은 출발해서 상승하고 떨어지는 시가 라인이 쌍바닥이 되죠. 그럼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3,3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빵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전고점을 향해서. 근데 전고점은 바로 가지 않죠. 왜?
전고점을 바로 가면은 여기 고점에서 손실 중인 사람들한테 너무 기쁨을 주잖아요. 주식은 여러분들 항상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오늘 시가를 딱 노리고 보였어요. 아이크래프트에 대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3,300원대, 오늘 시가 3,320원이었거든요. 이 시가에서 기다려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고점에서 따라가서 손실난 분들에 비해 가지고 뭐예요? 해피하죠. 이러한 즐거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포인트는 여러분들, 이 포인트는 오늘 고가 3,900원에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고가에 매수하신 분들 입장을 봤었을 때는 고통스럽죠. 상한가를 갔는데 30%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시가 출발 자체가 몇 퍼센트였습니까? 네, 9.9%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 넘게 하락을 했잖아요. 20% 넘게 하락을 한 포인트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마이너스 20%가 하락을 한 자리입니다. 급등주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서 매수를 합니다. 얼마? 3,300원에 매수를 합니다. 매수할 자리니까. 왜요? 외바닥, 쌍바닥 자리니까. 제가 늘 강조해서 얘기드리죠. 외바닥, 쌍바닥이 있어요. 네, 오른쪽 우측 꼭지 이 라인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매수하면은 돈이 돼요. 결국 3,300원이 매수 자리가 나오죠. 올라가는데 여기가 봉이 자리가 납니다. 왜? 리버스 헤드앤숄더의 어깨의 상단 포인트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3,500원대만 팔면 돼요. 근데 이게 뭐 3,600원, 3,700원, 3,800원, 3,900원 다시 간다라고 들고 가는 분들은 수익이 없죠. 똑같은 종목인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수익 나고 어떤 사람은 손실 나는 거야. 왜? 매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3,300원에서 3,500원까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예측이 가능한 영역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측이 가능한 영역만. 그런데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집을 한 채 산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뭐 강남구, 그래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를 산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그래요? 근데 현대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뭐야? 야, 이 녀석이 개발되면은 일단 100억, 120억은 찍을 거란 얘기죠. 그죠? 이건 왜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야. 다만 타이밍이 언제일까? 뭐 부동산은 또 장기 투자의 관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카더라 하는 거야. 어디 그 경기 외곽의 어떤 지역이 갑자기 누가 막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야, 이게 엄청난 개발이 일어날 거야. 그런 카더라 통신만 믿고서 투자하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말만 믿고서 투자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하나 다 따져볼 거잖아요. 네. 그죠? 그 관공서 가가지고 개발 계획도 찾아볼 것이고 도로는 어떻게 개발될 것이며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본 다음에 아, 이거 개발 가능성 있겠구나 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거 보면요. 정말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분들께서. 그냥 누가 옆집 사람이 괜찮더라. 야, 이거 무슨 테마야? 좋아. 야, 요즘 로봇, 요즘 AI, 반도체. 오, 사는 거야. 사고 났더니 뭐예요? 주가가 떨어져. 또 올라가도 팔 줄을 몰라. 왜? 어디서 팔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슨 투자예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항상 늘 얘기 드리죠. 예측 가능한 영역에서 투자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아이크래프트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가 라인에서 기준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장 출발해가지고 시가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떨어집니다. 올라가죠. 여기가 뭐예요? 쌍바닥 자리죠. 시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죠. 시가 누가 만들어요? 세력이 만들어요. 거기가 지지가 되기 위한 노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매수 자리지.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이냐? 주가가 하락하는데 여러분들 이 하락도 그냥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1분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오전 상황이에요. 장 출발해갖고 시가 출발 여기 똥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 상한가 바로 납니다. 자, 떨어지네요.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여기까지예요. 자, 파동 가점 놓고 본다면 하락 1파, 2파, 3파까지 마무리하면서 시가 라인에서 지지받는 포인트야. 그러면서 고가 라인을 형성하는데 파란색으로 설정드리자면 자, 이게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에 해당된 포인트. 그죠?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데 졸라맨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졸라맨. 차트에서 졸라맨이 거꾸로 물고 나면 서 있는 거 찾아보라는 얘기죠. 여기가 머리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머리야. 그리고 여기가 어깨예요. 여기가 어깨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졸라매기 거꾸로 서 있는 포인트에서 머리만 공략해도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사지를 못하고 팔지 못하는 거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수익 나는 종목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돈 버는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을 좀 고쳐먹으십시오, 여러분들.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현재 이 포인트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헤드앤숄더를 만든 거죠. 근데 사람이 거꾸로 서 있어요. 리버스 헤드앤숄더였죠. 리버스 헤드앤숄더 머리로 공략 포인트가 이 자리였던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대바닥, 쌍바닥을 만들면서 자 하락 구간에 있어서의 무엇을 리버스 헤드앤숄더에 대한 부분을 넣고 생각한다면 자 머리에서 매수가 어디까지 어깨 라인까지 일단은 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어깨 라인에 해당되는 포인트 3,600원대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 노멀하게 3,300원에 사서 3,500원만 팔아도 200원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 200원. 그럼 여러분 몇 포인트예요? 한 7% 정도 수익 나요. 6% 7% 정도 수익이 나요. 몇 분 만에 단 한 30분 되네요. 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몇 포인트 수익을 낼 수 있어요? 6%, 7%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얘기죠. 급등주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맥점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매매를 못해. 모르니까. 그래서 공부하라는 얘기죠. 제가 이 시간 또 이렇게 공부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시청자분들께 자 급등주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급등주가 그냥 그대로 쭉 올라가는 급등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차트들도 있어요. 그런데 급등주는요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고 팔고 싶을 때 언제라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식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초저 유동성에 그런 종목들 사가지고 여러분들 사고 싶을 때 마음껏 못 사고 팔고 싶을 때 마음껏 못 파는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팔면은 주가가 확 떨어질 것 같거든. 네, 물론 적게 사신 분들께는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돈을 굴려서 크게 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 유동성이 풍부한 내가 사고 싶을 때 마음껏 살 수 있고 팔고 싶을 때 언제라도 팔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매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급등주라 해서 위험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위기관리가 대단히 용이하다는 거죠. 왜 위기관리가 용이합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0% 상승은 없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추가 진입할 수 있는 물량을 받을 수가 되고요. 추가 진입을 했어요. 물량 많이 샀겠죠. 주가가 올라갑니다. 팔 때 언제라도 팔 수 있어야 하는 이런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매매하실 때 주가가 적게 움직이는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살아있으면서 유동성이 돈이 풍부하게 들어와 있는 시장에 주도하는 주도주 섹터에서 대장주를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대장주, 주도주 현재 시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기 위해서 아래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오시면 매일 오전 9시에 공개방송 진행하고 있어요. 오시면 차트도 다 띄어져 있고요. 오늘 지금 당장 매매하면 좋은 아이들도 따다다다다 순위별로 다 검색돼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차트를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은 초단타 매매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나는 직장인이야. 나는 주부야. 회사에 또 우리 부장님이 나를 언제라도 찾을 수도 있어. 혹은 또 애들을 또 케어를 해야 돼. 이런 분들께서는 보시면 또 수익주들 종목도 있으니까 수익 종목 천천히 보실 종목들도 거기서 골라서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다 공유하고 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내일부터라도 올바른 투자를 함께 해봤으면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차트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 이후 시간에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서 올려주신 종목, 그다음 비중, 매수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또 매매 전략을 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사연인지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고품격 투자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대표님의 이러한 코멘트를 다 담아내기엔 시간이 한정적이죠. 방송 5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 아쉽다, 혹은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방송이 끝나고도 추가로 더 교육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죠. 들어오시면 매일 아침 공개 방송을 통해 시장 점검, 차트 교육은 물론이고요. 또 종목까지도 셀렉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대표님의 레이더망 안에 포착된 종목들은요. 기본 두 자리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돈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오늘만 해도 무려 28%의 급등이 나와준 아이크래프트 또 놓치지 않고 공략해 주셨죠. 더불어 오늘 클라우드웨어, C랩까지 또 상한가 종목에 추가가 되면서 현재까지 대표님의 누적 상한가 종목들의 수는 총합 108개가 됐거든요. 나도 내일부터 초급등주 매매해보고 싶다,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지금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우측 하단에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 검색하게 되신다면 투자의 정글 김진영 8글자 검색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내일부터는 여러분도 찍상꽃, 상한가꽃 활짝 피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고민을 또 만나봐야겠죠. 어떤 사연들 보내주셨을지 첫 번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순희님께서 문의 주신 KC 그린홀딩스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평균 단가는 5,030원이고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내일 갭 뜰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래 들고 있었는데 올라오네요. 무서워요. 라고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오후장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KC 그린홀딩스가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내일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망을 그릴지 우리 대표님과 차트 상태 확인해 보시죠. 자, KC 그린홀딩스 매수가 5,03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상한가 최고가죠. 4,920원에 마감을 했어요. 차트 함께 볼 텐데요. 5,030원의 비중의 매수를 갖고 있다면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완전 투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좀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상한가 갔어요. 4,920원입니다. 30%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매수가가 5,030원이에요. 5,030원의 매수가를 갖고 계시면 5,030원 어디입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5,030원. 네,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5,030원이 언제였냐면 여러분들 작년입니다. 작년 2, 4분기, 3, 4분기 때 최고점을 찍었던 포인트가 자, 5,100원대 나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어쩌면 여기 어딘가에 더 매수하셨다가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이 5,030이 될 수도 있겠죠. 여튼 두 가지 경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사셔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평단이 5,030원이 됐건 혹은 언제 이때 매수하셔가지고 5,030원의 매수가를 가시게 됐건 이 또한 둘 다 올바른 투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 이 차트 움직임을 딱 놓고 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요? 자, 5,000원짜리가 2,355원까지 급락이 떨어집니다. 작년 2022년 3, 4분기, 4, 4분기 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는요, 그냥 존버예요. 그냥 존버. 네. 그리고 오늘 우연찮게 상한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올라갈까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올라가더라도 안 파실 거잖아요. 네. 파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이 KC그린홀딩스 이 자리를 놓고 본다면 그냥 매매 원칙대로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매매 원칙대로만. 자, 아까 제가 오늘 그 실시간 검색기에 올라왔던 아이크래프트에 대한 종목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구간 자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딱 이만큼만 얘기할게요. 딱 이만큼만. 자,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게 오늘 아침에 장이 출발하면서 여러분들 시가입니다. 여기가 시가예요. 자, 이 종목 아이크래프트라고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그대로 적용시켜 가지고 KC그린홀딩스도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타임프레임이 다를 뿐이야. 앞서 설명드렸던 타임프레임은 뭐 1분 봉기도 5분 봉기도 분차트 타임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KC그린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봉 차트 관점에서 분석을 드리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자, 아침 이 왼쪽 부분 시가 출발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상한가를 갔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상한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얘가 상한가 자리예요. 대표님 왜 거짓말 치고 있으세요? 흐름을 보라는 얘기예요.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 흐름을 보라는 얘기예요. 아이크래프트 차트를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 시초가 출발하고 상한가 갔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시가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반등합니다. 어디까지? 왼쪽 어깨 라인까지 반등합니다. 그리고 다시 빠진 거야. 기억하시죠? 이걸 생각하시고 KC그린홀딩스의 차트 모양을 그대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대입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종목에 상관없이 매매 기준이 동일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차트 분석을 똑바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차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폄하해서 얘기를 하죠.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KC그린홀딩스가 됐건 아이크래프트가 됐건 분차트가 됐건 1차트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분석이 가능한 거야. 이게 어떻게 환상적인 분석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본인들이 차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본인이 모르면서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그럼 저기 표시한 포인트가 아이크래프트 시가라고 생각하세요. 상한가 갔어요. 주가가 떨어집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요. 자, 어디에서 지지받는다고요? 시가에서 지지받죠.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어깨 라인까지 가고요. 여기가 어깨지 않습니까? 왜?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프트 숄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세요?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 자리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를 어깨 라인을 넘어가야지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 힘이라고 하는 거는 올라가는 힘과 떨어지는 힘은요. 이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하는 변곡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같은 힘의 세기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올라갔다 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힘이었어요. 근데 못 올라가고 이 추세를 깼기 때문에 그 힘이 아래로 연결된 거야. 그래서 하락이 떨어진 거야. 아이크래프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크래프트도 똑같이 제가 이제 분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분차트를 딱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시가 포인트 아까 얘기했죠. 이제 또 머릿속에 있다 다시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아이크래프트 분차트를 보시면서 조금 전에 우리 물어보셨던 우리 순이님의 KC 그린홀딩스 자리 한번 생각해봐요. 자, 아까 제가 시가로 포인트 이 자리입니다. 이게 외바닥 포인트였어요. 자, 상한가 갔죠. 올라갔죠. 쭉 올라갔죠. KC 그린홀딩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어깨 라인에서 이 쌍바닥 라인에서 시가가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어깨까지 올라가죠. 어깨에서 올라갔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추세가 깨졌더니 이 부분이 급락이 떨어지죠. 올라갔다라면 여기까지 올라갈 힘이었죠. 자, 떨어졌더니 여기까지 떨어진 거죠. 이게 양대칭 포인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을 바꾸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단 1도 없어요. 네. 그럼 KC그린홀딩스 일봉을 딱 놓고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다면 그죠? 작년 3, 4분기, 4, 4분기 때 이 고가 라인에 5,000원대 형성하고서 올라갔다면 6,090원을 넘어가서 올라갈 신고가가 힘이었죠. 근데 못 갔어요. 추세가 깨지면서 밀린 거죠. 그죠?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들? 원칙을 동일하게 잡으라는 얘기죠. 나의 매수가, 우리 순이님 시청자분의 매수가 5,030원이에요. 항상 늘 얘기하지만 나의 매수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의 매수가는 기준이 아니에요. 세력의 세력가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께는 매수해놓고 나면은 손실 나는 건 손절을 못 해요. 수익 내고 나와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그게 무슨 투자예요? 그냥 존버지. 그냥 요행을 바라는 거지. 올라가라, 올라가라. 날마다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십니까? 올라가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주가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올라왔는데 자,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기분 좋죠? 그래, 내일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갈 수 있지만 매도를 무조건 준비하고 봐야 되는 게 왜 그래요? 왼쪽에 고점에 대한 뭐가 있어요? 쌍봉이죠. 이거 뭐예요? 매도 자리라는 얘기예요. 매도 자리.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점 라인이 어디였습니까? 이때 고점이 최고점이 5,330원입니다, 여러분들. 5,330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에 고점 라인이 이 앞전 8월 9일, 작년 8월 9일 고점 라인은 5,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상한가 같지만 여러분들 4,920원의 상한가가 갔어요. 그런데 얘가 올라오면 저항 포인트가 얼마 있어요? 5,100원대 저항이 큰 저항이 있고 5,300원대 큰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월봉 거래량을 딱 놓고 본다면은 자, 볼게요. 자, 과거 KC그린홀딩스에 대해서 거래량에 대한 흐름을 딱 놓고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때 거래량 최고점 포인트, 그때 거래량 최고점 포인트, 이때 거래량 최고점 포인트, 이때 거래량 최고점 포인트 보이시죠? 이때가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가장 고가를 형성했었던 구간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5월 달에 KC그린홀딩스가 올라오고 있지만은 자, 고점이 다 왔다라고 분석하는 게 정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올라온 부분, 물론 오늘 상한가 말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가능성이 더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 간 것도 보면요. 대단히 지저분한 상한가예요. 이거 오늘 상한가 간 건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주가가 좀 올라왔더니 그대로 또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KC그린홀딩스는 주가가 올라갔더니 또 밀어버리죠. 보이시나요? 자, 주가가 올라왔어요. 상한가 말기가 되게 힘들어요. 올리면 밀리고 올리면 밀리고 올리면 밀려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결과는 좀 실질적으로 얘는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종목인 거지. 자, 그런데 희망적인 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도세를 다 어떡합니까? 이겨내고 매수가 오늘 장 마감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는 얘기죠. 상한가 마감했다는 거죠. 동시효과에서 잡아 올렸다는 거죠. 예, 거래량 한 30만 주 정도. 3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잡아 올려서 먹고 올라왔어요. 매도 물량을요. 자, 매도하고 싶은 사람, 상한가에서 매도하고 싶은 물량들을 다 잡아 먹으면서 대략적으로 한 30만 주에서 50만 주 물량으로 잡아 걷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 오늘 장 마감 때 30만 주에서 50만 주에서 매수한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아이들은 손해보고 팔기 원하겠습니까? 수익 내고 팔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익 내고 팔기 원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일 시초가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다소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갭상승이 딱 나왔어요. 시초가 갭 빵 떴어요. 그런데 이때 시가가 무너지는 찰나가 생긴다 그러면요. 이걸 보고 있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은요. 작년부터 물려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수익권이 아니라는 거죠.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순이님도 몇 년 동안입니까? 1년 동안 손실 중이었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가 작년 6월입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작년 6월이에요. 작년 6월부터 이제 오늘 5월 25일까지 정말 꼬박 거의 1년입니다. 11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수익 난 사람이 다 한 명도 없이 계속 손실 중이어가지고 올라만 봐라 나라 매도할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때 올라온 매도 치는 자리야. 근데 오늘 장 마감 때 일단 상한가를 말아준 포인트가 있죠. 근데 이거는 개인이 만 게 아니에요. 세력이 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내일 시초가 갭상승이 나온다면 시가를 깨면 일단 매도할 것. 근데 시가가 갭상 뜨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저항 포인트를 5,100원대 라인에서 매도를 준비해 볼 것. 두 번째, 5,300원에서 매도를 준비해 볼 것. 오늘 종가 자체가 4,920원이기 때문에 10%가 올라가게 되면 5,300원대 나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내일 상승률을 놓고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플러스 7%에서 9% 정도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접근해 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와 5,100원대, 5,300원대 가격을 생각하시고 매도 타임을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의 두 가지 전략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대응해 가시면 되겠죠. 문제 안에 답이 있듯이 종목 고민에 대한 답, 바로 차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차트를 보는 법, 차트를 해석하는 법을 모르겠다 하신다면요. 우리 전문가님의 교육 받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종목 상담은 물론이고요. 차트 분석과 함께 차트를 읽는 법까지도 알려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차트의 언어도 함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비추시면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그거 꾹 누르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그럼 두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지민님께서 문의 주신 NHN 벅스 9,250원에 진입하셨고 비중이 큽니다. 60% 들고 계시고 오랫동안 손절도 못하고 들고 있었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종목 비중도 크시고 오래 담고 계셔서 상심이 굉장히 크실 텐데 앞으로 어떤 매매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이 종목의 차트도 바로 만나보시죠. 자, NHN 박스를 대해 가지고 오랫동안 투자하고 계시면서 손실 중이다. 예, 정말 존버 정신으로 투철하게 지금 갖고 계시는데 안타까워 이런 걸 보면.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과거로 좀만 지나가 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만 제가 그림을 그려드려 볼까요? 자, 이렇게 볼게요. 하나만 더 밀면.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를 또 제가 설명드릴까요? 조금 전에 우리 함께 했었던 우리 순이님의 종목 KC 그린홀딩스의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예요. 자, 상한가가 올라온 거야 이렇게. 빠 이해되십니까? 상한가 빡 올라온 거예요 오늘 올라온 거야 KC 그린홀딩스. 그런데 이 자리는 앞서 얘기했죠. 과거 정고점에 해당되는 포인트 1,400원 포인트입니다. 여기 저항이 대단히 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간다가 아니라
그리고 거래량도 빡 터졌죠. 더 간다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매도를 준비하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자리라고 설명드렸죠. 그랬더니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순이님께서 함께했던 KC그린홀딩스도 자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내일 시가에 대한 부분 중요성, 그 다음에 5,100원대, 5,300원대의 가격의 중요성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주가가 여기에서 딛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갈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딛지 못하고 떨어진다면은 그대로 바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우리 시청자님, 은지민님 경우에는 손실 중이기 때문에 대단히 고통스러운 포인트예요. 하지만 지금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시는 다른 시청자님, 이 NHN 박스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 입장을 봤을 땐 대단히 행복한 종목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지민님이 그동안에 고통스러웠거든요. 1년, 글쎄요, 2월 달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매수 시점이 올해 2월 달에 되실지 아니면은 작년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튼 최소한 3개월 이상 고생하셨거든요. 3개월 동안 이걸 손절도 못하고 계속 들고 가면서 이러한 상황. 그 다음에 9,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매수가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60%입니다.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아니군요. 비중이 60%였고 손실률 자체가 거의 한 40%, 한 40% 정도 손실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놓고 본다면 이 하락률 자체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 가깝게 손실 중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000원대, 8,000원대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기죠. 다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를 딱 놓고 봤었을 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포인트예요. 제가 좀 매정하지만 남의 고통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제가 늘 얘기 드립니다. 주식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이 고통스러운 자리가 나에겐 행복한 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은지민님의 고통이 우리 시청하고 있는 다른 분들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다는 얘기죠. 또 다음에 또 우리 은지민님께서 방송 계속 들으시다가 또 다른 시청자님의 또 고통이 즐거움이 될 때가 있으니까 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 왜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냐라는 이야기를 왜 드렸을까요? 자, 이 종목이요. 이렇게 길게 한번 딱 봐볼게요. 길게 보면요, 여러분들 이거 월봉 가서 볼까요? 그럽시다. 월봉 갑시다. 네, 심플하게. 자, NH복스예요. 상장을 언제 했을까요? 네, 일단 주가가 2009년도부터 주가 움직임이 보입니다. 2009년도에 주가 움직임이 보이는데 선을 하나를 딱 그어볼게요. 2009년도부터요. 9년부터 선을 하나 딱 그으면 이게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5,000원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5,000원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예, 저항은 어디예요? 17,500원짜리네요. 자,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유동성 때문에 약간 미쳐가지고 27,000원까지 간 거고요. 이건 정상적인 가격 아닙니다. 예, 정상적인 가격은 5,000원에서 17,000원까지 간 게 이하의 적정 주가야. 그럼 지금 구간은 뭐예요? 5,000원대 2,700원도 좀 과하게 떨어진 포인트고요. 5,000원에서 17,000원까지 올라가야 될 것이고 주가가 다시 5,000원대까지 왔어요. 떨어졌다가 쌍바닥 만들고 올라간 포인트입니다. 이 자리 뭐예요? 우리 여기 매수할 자리예요, 여러분들. 예. 언더슈팅이 있을 수 있지만 매수할 자리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번 달 저점에 해당되는 포인트 5,500원인데요. 5,500원 손절 라인 잡고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면 여기가 대바닥 포인트거든요. 이 자리가 대바닥. 더 이상 깨고 싶지 않은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만들고 있는 그런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5,500원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5,500원. 5,500원이 깨지면 손절했다가 다시 진입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차트를 갖고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차트 분석이 종목에 상관없이 타임프레임에 상관없이 동일한 잣대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대단히 매력적인 거. 자, 노단톡방에 함께 하시면서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정보를 계속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